대학교 유학대학원의 초빙 교수로 계시는 박경신 교수님으로부터 이 중요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십니다. 네, 강의를 모근 스님 강의를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졸고인 책도 있고 몇 개 글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보기보다는 세월 수가 그림이 좀 많아서 일찍이 학교를 그만두고 지금은 강사로 떠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죄송해요. 네. 네. 통신대는 전국을 돌고 있고 뭐 이러면서 서원 다니고 뭐 이러면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근 선생님들을 발표할 기회를 못 가졌습니다. 근데 다행히 여러 선생님들께서 기회를 주셔서 제가 사모하는 모근 선생님을 오늘 공부하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표하려고 하는 논문의 제목은 모근 이색의 정정과 의육자산이죠. 근데 그런 제목을 어디서 본 적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네. 이번에 아마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다지 자주 보는 그 제목은 아니에요. 예. 자, 오랜만에 하면서 남이 이미 해놓은 거, 제가 예전에 했던 거, 그리고 제 책에 이미 충분히 다 엄청 많은 양의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던 거를 다시 가져오기에는 좀 그러고 싶지 않아서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공부했어요. 네. 그래서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이 발견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딴에는 오타도 없으려고 꽤나 노력했습니다. 오타를 거의 안 만들었습니다. 네. 자, 말씀드릴 내용의 순서는 넘겨주시면 돼요. 그럼 저 두 개를 가지고 하나요? 제가 넘겨드릴게요. 정말요? 네. 그러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눈치만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네, 넘겨주시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은 순서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태극과 인심의 본연, 태극의 본연, 인심의 본연, 적 고요할 적을 말씀드리고 대학의 강령인 정정 공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화와 미국의 공유라는 말로 무원 선생께서 사회적 목표로 세운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1328년에 출생하셔서 36년에 1396년에 작고하신 모근 선생님의 학문의 성격은 아시다시피 여말선초의 도선 도학의 토래를 마련한 정보 중종지향의 생략자이십니다. 정보라는 단어도 별로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논어에 주요 문헌에 나오는 분입니다. 정보조기 간사라고 했을 때 간사는 지금의 흔하게 하는 간사하고 다르죠. 네, 정간시 지금 현재 중국에서 엄청 사용되는 게 총책임자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앞에 총짝도 종갈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는 언어가 간사라면 총책임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주역에서 나오는 이 글이 아닌 모근 선생님께서 뭐 정하고 싶다, 그런데 정할 수가 없다, 뭐 이런 표현도 들어 보이고 또 심지어는 정고를 나의 근본으로 삼는다 하셨어요. 정은 고들절, 고는 단단한 고. 그래서 모근 선생님의 삶의 태도나 그 진입탄고는 늘 곱고 단단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성리학의 총책임자로서 성리학을 이끌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말 성리학이 도학 진흥의 간사 역할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스승인 모근 선생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나, 지금 이 자리에도 와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원해국학에서 성리학 공부했죠. 물론 과거에 최우수 성적으로 합격해서 관리로 등용되었고 고려에 와서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내용인데 성균관에서 대서성으로
네, 또 자주로 또 시험관으로 5차례 거쳐서 132명을 배출했죠. 그 당시에 132명이라 그러면 모든 성리학자들이 한 번쯤은 녹은 스크를 다 스쳐갔다는 얘기가 돼요. 그 일행난 사람들이 대다수의 분들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몇몇 분들을 제외한 많은 분들도 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넘기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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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여기 왼쪽에 주돈이 얼굴이 중국인들은 이렇게 표현했네요. 또 허영은 또 이렇게 표현했네요. 훌륭한 분들은 스승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근 선생님도 스승을 찾고자 했었고 그때 스승을 찾은 분이 주돈이 선생님이었어요. 얼마나 사모하시는지 날이면 날마다 사모하신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허영 선생님은 뭐 후생가요라든지 청출어라든지 이런 말을 쓰면서 담고자 했습니다. 네, 이 두 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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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돈이의 인격과 태극을 잇고자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숙이란 말을 쓰는데 사숙은 직접 배우지 않았어도 배울 수가 없죠. 예전부터 직접 배우지 않았어도 마음에 새겨 우러러 본받고자 하는 분들을 사숙이라고 하죠. 근데 모고는 선생님께서는 엄청 본받고자 하신 두 분만 또 직접 자주로서 가르침을 받은 부양 선생님은 잠시 쉬었고 곧 나옵니다만 두 분만 사진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때에 주돈이의 이 선생이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막 알려지거나 이렇지는 않았는데 노건 선생님께서 스승이다, 이분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강해요. 자, 주돈이는 송나라 한족 때 문명시대에 태어나서는 당시에 요거는 이제 따옴표가 있는 거니까 그냥 읽겠습니다. 차량역에 나온 따옴표가 있는 거니까 암흑과 혼란 속에 꽉 막혀 통하지 않던 고대 시기에 화라를 실토한 나머지 주역에 나오는 태극의 뜻을 드러내 밝힘으로써 고국명의 동맹의 교통을 계승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내가 백발이 되도록 역을 공부하면서 날이 갈수록 우러러 사모하는 마음이 깊어지기만 했다고 존중을 표현합니다. 네, 또 영계 선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표현도 해요. 첫 번째, 영계 선생이 한마디 말을 듣고 오도를 깨달아. 이욕의 천남이겠죠. 이욕은 좋은 것도 있는 거니까. 이욕의 천남을 깨끗이 씻었으며 마음의 근원을 여러 밝힘에 있어 오직 태극을 깊이 탐구했을 따른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모구 선생님한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태극을 깊이 탐구했다는 거죠. 또 영대 선생님은 참으로 뛰어난 분이라서 아무 근거 없이 창의적으로 태국 도를 그리고 태국 도서를 썼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반면에 영대 선생님은 맹자 일의 도통을 이었다 그랬어요. 순자 양은 그에 곁에 나갈 수 없대요. 왜? 당신은 도통이 공자, 증자, 자사, 맹자가 안 넣었어요. 네, 자사까지는 왔는데 바에 순자, 양은 이런 쪽으로 막 대단하게 흘러갔을 때였어요. 그런데 한우 맞나요? 네. 도통을 맹자로 도통을 삼게 됐어요. 이 당시에. 네. 그래서 이때에 정통으로 공자, 증자, 자사, 맹자라는 유학의 공자의 계보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바로 이 태극을 깊이 탐구했기 때문에 도통을 이었다라고 정리를 내리셔요. 노기 선생께서는. 그러니까 그 옆에 순자양은 이제 얘기할 것도 없다 이런 뜻이겠어요. 예. 네. 다음 넘겨보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50년 전에 출생하신 그 원대 허영은 이분은 북방인이에요. 북방인인데 남쪽에서 조복이 포로로 와요. 원달에 포로로 끌려왔을 때에 이제 스승 주자의 성리학을 깊이 연구하신 분이기 때문에 몇몇 사람에게 전수합니다. 그 전수할 때 허영에게 전수를 해주는데 허영은 그 당시는 그 북방 유학을 했을 때였어요.
남방의 주작을 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근데 이 가르침을 받고서부터 도학의 깊은 뜻을 깨달아가지고 그 다음 나중에 훗날에는 제1인자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이죠. 그러니까 도통을 이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분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될 때 조선조에서 평가가 좋지 않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만 이제 허영은 세종 쿠블라이 조정에서 뭐 굉장한 요직을 제약이나 부대제적인 요직을 역임을 하면서 쿠블라이가 제창했던 팽화법, 밀어붙였던 팽화법, 다시 말하면 한족의 문화로 한족을 다스려야 한다는 팽화법을 주장해요. 그러면서 성리학이 원의 관학이 되게 해요. 원이 관학이 되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텍스트가 필요하고 사대부를 뽑아야 되는 시험관 제도가 시험관이 생기게 돼요. 그때에 이제 구양현이 첫 번째 시험에 발탁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양현이 나름대로의 원에 국학이 되게 했던 학자로서 성리학자로서 맹자의 도통을 이는 명치의 달령의 학문이라고 규정을 해요. 명치의 달령은 조금 이따 나오니까 넘어갈게요. 노블에 쓰신 구양현은 여러분 아시죠? 구양현이 어떤 말을 했어요? 시험관으로 있을 때 1등으로 모든 선생에게 띠미 1등을 주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그 황제학습 그런 시험에서 1등을 주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고려인이 1등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고려인이 1등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뛰어있는 2등을 주었죠. 그래서 우리는 2등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상은 구양현은 1등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던진 표현이 있죠. 제가 이제 그 평상시 늘 외우는 언어인데 혹여 단어가 틀리게 나올까봐 보고하겠습니다. 나의 의발이 바다 건너 외국으로 전파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나의 의발이 외국으로 전파된다는 얘기는 고려로 갈 것이고 고려로 간다는 얘기는 들리셔야지만 그러니까 안 할게요. 이런 게 손에 들기 익숙치 않아서 안 할게요. 고려 의발이 그러니까 고려 의발이 그 구양현의 의발이 바다 건너 외국으로 전파될 것이라고 말했으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성리학이 고려로 갈 것이다. 고려로 가게 되면은 바로 누가 갔냐? 모곤이 전파시킬 거니까 당시에 가장 그 중요한 정통 성리학이 고려에서도 정통 성리학으로 같이 발전할 것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대로 모곤 선생은 동방도학의 토대를 구축하신 거죠. 이미 자주인 구양현이 스승으로서 모곤 선생에게 이러한 굉장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런 어느 책이나 이러한 얘기들은 나올 거예요. 모곤에 관계되는 책이 있다면은 이 얘기는 나올 거라고 믿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러한 모곤 선생이 구양현을 비롯해서 왜 주돈이 허영을 스승으로 삼고 그리고선 이제 그 왜 내가 스승으로 삼아야 되는 게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받고 싶고 넘어지고 싶답니다. 나도 저렇게 돼야지. 그래서 후생각이라는 말을 써요. 청출어람이라는 말도 쓰고. 그런데 한 50년 차이가 나니까 직접 만나지 못하죠. 그래서 직접 만나지 못함을 동쪽의 참성, 서쪽의 상성의 관계로 얘기해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서로 만나지 못할 때 이렇게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이 비유를 쓰셨어요.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르침을 못 받고 가르침 못 받으니까 허영이 밝힌 도예, 정통 성리학, 도학에 의지해서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의지를 곳곳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그 허영에 대해서 모곤 선생님은 굉장히 좋아하고 담고 싶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넘겨보자. 자, 그다음에 이제 제 졸보에는 이런 얘기가 없지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이 받고 계신 논문에도 이 내용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다가 PPT를 여러 선생님들이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은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군자님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여러 군자님들은 많이 다른 얘기를 많이 과거에 들어왔을 것 같아서 안 들은 얘기, 새로운 얘기가 뭐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PPT 만들면서 그거 만든 내용입니다.
네, 추가로 만든 내용이에요. 뭐 저기 주도니 연계에 이어서 노제 허용이 받고 노제 허용의 학문을 정통 학문을 규제 부양연이 받고 이걸 모근이 받아온 거죠. 이렇게도 공통을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겠죠. 안양을 비롯해서 이재를 비롯해서 뭐 가정을 비롯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도통도 있고 고려에서는 중국을 얘기한다면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돈이 연계 선생에 대해서는 이런 점을 좋아하세요. 도 불로부터 유학을 효율적으로 지켜낸 일에서 계산적 역할로 사상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시효적 성과를 이루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사상적 전환? 모근 선생과 비슷하죠. 시대가 바뀐다? 모근 선생과 비슷하죠. 네. 왜냐하면 주도리는 그 5대 19국에서 당나라 끝나고 5대 19국에서 송으로 넘어왔을 때 분이시거든요. 그 북송 때 분이시고 모근 선생은 네 원나라 겹쳤죠. 또 젊은 나이에 명나라 겹쳤죠. 주원장도 만났죠. 뭐 이러한 속에서 사상의 전환이 필요했다고 느꼈을 때 이런 분이 나의 스승이 되겠다라고 본받자라고 했을 거예요. 다음에 허영도 마찬가지로 북방 초문화였어요. 그러니까 거기 쿠블라이들이 무슨 문화가 있었습니까? 그냥 말 타고 전멸시키는 것밖에 능력이 없잖아요. 유럽도 전멸, 가는 곳마다 전멸, 800개 안 남겨놨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 인간다워야 된다. 인간을 존중해야 된다. 하지만 그래서 중어나 한화 가정을 전도했어요. 도는 여기서 성리학이겠죠? 도학이겠죠? 도는 높이는 숭도가 있을 것이고 낮추는 전도가 있겠죠? 왜 전도하십니까? 이 모건 선생님 굉장히 좋아하는 거 이 점입니다. 네, 그래서 높이 평가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글이 주로 나오잖아요. 네, 그다음에 규제 규양어는 이 모건 허영 선생이 밝혀놓은 그 학문을 그 관학으로 만들었던 그 도학 성리학을 이렇게 니진스의 철학으로 이건 뭐야 성리학이죠. 그다음에 의의 변별 또 성리학이죠. 네, 도통을 치통으로 다시 말하면 도통을 정치의 근본으로 삼는답니다. 이렇게 하신 분은 모건 선생의 스승이었으니까 직속 스승이었으니까 비양현 고향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그 마을을 보고 이것이 우리 외갓집하고 똑같네? 그러면서 괴실이 말을 이름 똑같은 거 딴 거죠. 그런 것도 다 부양의 영향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모건 선생님이 스승으로 삼았던 직접 스승이 삼은 게 아니거든요. 스승이시니까 그 영향을 그대로 내려받아서 어떠면은 그 스승의 그 제자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렇게 연계, 노제, 규제, 모곤으로 이렇게 성리학이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네, 다음 보시면요. 모건 선생님께서는 시대 상황에 대해서 그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두십니다. 아주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수레가 번거들어. 공장, 이거 성차가 차 전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레가 전복되도록 제멋대로 내달린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비유를 해요. 근데 이거는 뭐 일반인만 그리겠습니까? 지식인들도 이랬을 것이고 모건 선생님도 뭐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삶을 사셨던 거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셔요. 그래서 뭐라고 쓰시면 그다음에 나오기니까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도 하고 여기 내하금지 온갖 추명명 이렇게 해서 삶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다 반면에 지금 캄캄한 어둠 속이라고 했어요. 이 캄캄한 어둠 속은 실제 어둠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어두운 거죠. 이 정신적인 어두움 속에서 밝혀질 책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밝혀질 책은 성인이 이미 밝혀놨는데 어떻게 보여주냐면 해와 별 같은 아주 밝은 가르침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 성리학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학 중령이 성리학 텍스트거든요. 근데 그래서 대학 중령 성인이 밝혀낸 도리에 해와 별 같은 가르침을 주는 책으로 여기에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환하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방향을 알아야죠. 제가 여기 올라올 때에 1층에서 어묵어묵거리면서 헤맸어요. 그래서 여기 손자님을 뵙고서는 저기
그래서 파츠를 물어봤더니 참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알아야 되잖아요.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지하로 갈 건지 올라갈 건지. 이 방향이 필요한 나침반 역할을 필요한 거예요. 이 나침반 역할을 역 대사전에서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밝아도 방향을 모르면 어떤 행동을 할 수 없고 어떤 생각을 진행할 수 없는 것처럼, 네, 그래서 그 나침반 같은 역할로 믿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문헌, 대학, 중령, 역대사전 이 세 문헌은 성리학 이전에, 다시 말하면 네, 오경을 중시했던 그 시절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다가 네, 이제 주자 집주에 의해서 성리학의 그 사대부들의 그 신진 사대부들을 채용하는 텍스트가 되면서부터 관심이 더욱더 깊어졌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저 문헌은 성리학의 기본 텍스트예요. 저 성리학의 기본 텍스트를 네, 도근 선생은 깊은 관심과 연구, 깜짝 놀랄만한 연구들이 너무 많아요. 표현해내신 것이. 저도 중용 학연 강독이라고 대학 중용 강사를 오래 했는데,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그때 미처 못 봤기 때문에 그냥 자꾸 해석해서 제 생각을 넘겼는데 무근 선생님은 독창적인 생각을 찾아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심과 연구가 있다는 얘기는 분명히 성리학적인 면모를 잘 드러내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무근 이세 선생님이 불교라는 거는 신라 때부터 이루어왔잖아요. 신라, 고려, 천년 동안 이런 DNA가 있기 때문에 뼛속같이 묻어있는 불교적 속에서, 불교적 철학에서, 불교적 삶에서 네, 성리학을 받아들이신 거기 때문에 그게 술술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예. 이전에는 금강산 그러면 금강산 그럼 지금은 금강산인가 보다 그렇지만 그 당시 금강경을 되새겨라고 만든 이름으로 비로공 이런 거 그런 것도 다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들은 다 불교에서 연관돼서 나온 말들이니까 네,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는 무근 선생님을 성리학자로서의 면모로 살펴보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넘겨볼까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는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인데 여기 끝나고 말씀드린 정정 공부가 본론으로 들어갈 거예요. 저는 무근 선생의 정정 공부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가가호 아니면 개개인마다 정정 공부가 있습니다. 나름의 정정 공부 다 있어요. 담배 피시는 금연하시는 분은 또 담배 피시는 담배 피는 분, 또 금연하시는 금연하는 분, 또 뭐 차커피 한잔 마시는 분은 뭐 나름대로 정정은 다양한데 무근 선생님의 정정 공부예요. 그래서 앞에 반드시 무근 의라는 단어가 들어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무근 선생의 정정 공부를 중심으로 대학, 중령을 일반적으로 이해시키려는 관점을 검토함으로써 네, 사회적 목표인 천지라는 또 만물육이라는 그래서 위육을 네, 모든 존재의 생명 창달이라는 이 이상적 두 가지를 지향하는 무근의 실효적 도학의 의미를 되새겨보자가 합니다. 네, 이러한 생각을 이러한 자극을 받은 곳이 있어요. 선행연구자가 있었죠. 네, 김춘일 교수의 고려유학서에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역대학 중용을 일관적으로 이해한다는 관점에서 보셨고, 그 다음에 그 순실대 곽신한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무근 정정 공부를 주목한 논문이 아주 짧은 게 있더라고요. 어렵게 찾았어요. 또 그게 없어요. 시중에는요. 일반 도서관에 또 다 없더라고요. 근데 찾았는데 이게 이 내용이 있어서 이 두 개의 자극을 받아서 맞다, 이거다. 이 시대에 필요한, 내가 20년 전에 논문을 썼고 책이 있다 한들 내가 과연 무근 선생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 라는 느낌의 자극을 받았죠. 그래서 이러한 논문 제목이 나오게 됐습니다. 아직은 시중에 흔하지 않은 논문 제목이 되겠습니다. 네, 자, 넘겨주시면 네, 자, 지금부터 본론이 되겠는데요. 네, 태극이란 말은 주역에 나오는 말입니다. 태극의 본연도 적 보유할 적이라는 거고요. 인식의 본연도 적 보유할 적이라고 표현해요. 네, 그래서 이 태극이 나오는 주역에 대해서 잠깐만 본다면은
주역에 엄청 도가 깊고 관심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특색이 있으세요. 네, 그냥 편안하게 넘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모구는 집안의 가락이죠. 네, 그래서 가정 이국이 역학으로 이름이 높았다는 얘기는 다들 알지만 어떻게 알게 되는 한 부분이 있냐면은 원을 국학에서 역을 배워요. 근데 역을 배울 때 의문자정 얘기 배우거든요. 동년이에요, 동년. 네. 그러니까 같은 해에 합격을 했어요. 그런 의문자정이 이런 말을 해요. 가정은 명학이다. 학문의 명역이다. 주역의 조예가 깊다. 우선에 내가 두려워한다. 그러니 묵은 너는 내가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글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고려를 비롯한 중국 원나라에서도 묵은 선생은 묵은 선생의 부친께서는 굉장히 그 주역으로 이름이 높았죠. 아시다시피 가정 선생도 그 정동행시에서 1등하죠. 그다음에 그 원나라 제시에도 띄엄이 2등해요. 그래가지고 중요 요직을 맡기도 했죠. 관리가 되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원 지배기에 원 황제에게 가감하고 용감하고 자신 있게 붓을 들어 올려서 상소문을 내잖아요. 공로에 대해서. 네. 네, 그 점은 우리가 뭐 지금이나 예나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러한 아버지. 그리고 가정 선생님의 글을 보시면 가정 문집 보시면요. 모군 선생님만큼 그 이상으로 글이 좋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DNA가 그런 모군 선생에게 내려왔다고 보아져서 가디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네. 네, 모군의 역학은 네, 특징이 있습니다. 주도원의 태국의 영향으로 태국론적 해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 네, 모군의 역학 특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역을 한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개요의 의리를 달고 개요의 뜻을 밝히고 본인의 독창적인 해석을 내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개요를 풀이한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안 하셨어요. 몰라서 안 하셨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마음의 근원인 태극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네, 그 개요의 그 새로운 풀이라든지 새로운 주석을 달지는 않았는데 오직 그 개요의 의리로만 서신이나 삶의 행방을 정하는데 큰 지혜를 얻었던 것입니다. 살면서 세상이 급변하는 속에 사시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을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모군 선생은 아시다시피 정보라고 표현했어요. 네, 줄고 크고 반짝이를 걸었어요. 그런데 때로는 네, 갑자기 갈 길이 희미해졌다고 느끼기도 해요. 나는 아무리 잘 살고 싶고 잘 살고 있지만 잘 살려고 애쓰지만 네, 갈 길이 희미하다고 느껴요. 그때의 예를 들기를 여우와 너구리가 앞에서 울고 아직 얼마나 음산하겠어요. 반면에 또 갈림길에서는 연기와 안개가 짙게 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뒤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당혹함 속에서 네, 스스로의 그 실존적 체험 속에서 이런 한 탄식을 하십니다. 서강에 홀로 서서 갈 길 몰라 다시는 시조의 종장이죠. 이런 탄식을 내뱉죠. 네. 네. 그러면서 때로는 스스로의 정정 시간을 갖는 방법으로 종종 조용히 향을 사려고 역을 읽으셨습니다. 네. 술을 친구들과 함께 했다는 그런 고익을 합니다만 그건 친구들과 함께 할 때 정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 정정은 고약한 상태거든요. 고약한 피로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향을 사르고 향을 사를 때 심정은 우리가 상태를 대하는 겁니다. 신명을 대하는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역을 읽고 하셨다는 게 모군 선생님의 정정 시간을 갖는 부분입니다. 네. 반면에 다음은 네. 모군 선생님께서는 마음 공부가 주역하고 굉장히 깊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 강력한 의도 속에서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마음의 신명이 가득하여서 판단 내지력이 어떻겠어요? 네.
지극해지고 그렇다면 앞날에 대한 일이나 또는 그 사물에 대한 그런 의심들은 네 절로 사라지게 된다 이런 믿음이 드는 거야. 요것이 사실은 그 주역의 계사전에 나와요. 네, 그러한 이것보다 자세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음의 신령, 네, 신령의 집인 영대라고 표현돼요. 마음. 신령의 집인 영대로 불리는 마음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천지 만물이 환하게 나열되어 있으니 마음을 높이면 나를 상제와 짝이 되게 하고 마음을 더럽히면 나를 아둔한 낙이 노새로 만들리. 낙이 노새가요 아둔만 한 게 아니라 고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둔한 고집이 있어요. 요거 보고 벗어나야겠죠. 그래서 마음 공부가 덜 되거나 아주 무릎 빠지면은 낙이나 노새로 나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 마음은 온갖 조화의 근원이 되는 것으로서 한결같이 주지함이 있고 치우침이 없어 음령의 무궁함이 마음의 음령의 무궁함이 강하에 쏟아지타네. 여기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봐야 될 건 존지사와 배상제, 설지사와 동료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마음을 높이면 내가 상제와 같아질 수 있대요. 마음 공부에서 높이면. 마음 공부를 안 하거나 예, 이욕이 밝아서 나 위주로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나 위주로 가게 되면은 네, 더럽히는 거죠. 마음이 양심의 가치가 같으니까 설지사 예, 바로 낙이나 노새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소리니까 아둔만 한 것이 아니라 고집센 노새나 낙이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공부가 이렇게 마음을 높이는 것도 있고 마음을 높이는 걸 하느냐, 마음을 하냐, 아니면 안에서 저절로 나랑으로 떨어지느냐, 뭐 이런 것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음영불갈도 이 다음 편에 나오는 중요한 부분인데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지금 강사가 아니라 발표자가 막 밀어붙이기 때문에 다음에서도 숨가쁘고 여러분 분자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마음에 깔려있는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자님들이 시계를 이렇게 보는 일을 하기 전에 끝내고 싶은 마음이에요. 네, 내심 이렇게 시계 보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거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20대, 10대 이렇게 그런 학우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딴에는 할 양은 해야 되지만 네, 조금 심각하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강사가 이렇게 심각하게 달려가는 것이. 네, 잠시 좀 숨 돌리면서 할까요? 괜찮습니까? 괜찮으면 넘길게요. 대단하셔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뒤에 가면 더 어려운데 뒤에 가서 꼭 찝으면서 하려고 지금 조금 앞에 빨리 가요. 여기서부터 보려고. 이게 본론이어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안 들어본 언어들이에요. 안 들어본 언어들이에요. 그리고 어느 책에 이렇게 설명이 안 돼 있는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어느 책에 있으니까 과거에 봤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어서 네, 조금 어렵다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모근 선생님께서는 일상에 필요한 지금 당장 필요한 시를 찾는데 역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본원자의 태극을 탐색하는 데 집중 노력하셨죠. 네, 여기가 본원자의 태극을 연구하니까 왜? 마음의 근원을 밝히자. 마음의 근원을 밝히자. 대체 마음의 근원이 무엇이기에 저와 같은 행동들을 하고 저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그러면 전애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내 마음은 왜 이런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근원을 밝힐 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근원이라는 게 뭐예요? 물의 원료잖아요. 물의 원료. 물의 원료 고지에서 뭐 칼슘이 많은 물이다. 그 밑에 내려오면 또 칼슘이 많은 물에 보일 것이고. 그렇죠? 뭐 위에 물이 뭐 마그네슘이 많은 물이다. 그 위에 물도 마그네슘이 많은 물이 보일 것이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근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밝힙니다. 왜 본원자 태극을 탐색하는지. 천지의 본원이 태극이에요. 천지의 가장 기본적인 근원이 태극이랍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원은 마음이래요. 근데 천지의 본원이 태극이고 인간의 본원이 마음이 뭐가? 바로 태극이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네, 태극이
마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태극을 망실하면 만물이 잘못되는 것이고 마음이 흐릿하면 외물에 불임을 당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마음이 흐릿하면 마음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죠. 설치죠, 설치. 더럽혀진 거죠. 다음에 또 태극은 만물의 통합적 이치이며 동시에 개별 사물 속에 그 본질로서 각각 내재되어 있기에 한 마리 토끼를 지극하게 연구하여 그 한 마리 토끼에서 태극을 발견할 수 있다. 물물이 태극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반면에 또 모든 존재가 하나의 태극을 지니고서 천지의 문화로 들어간다. 모든 존재가 하나의 태극을 지녔다. 인간의 마음도 태극이다. 이 표현 쓰셔요. 네, 물론 오보 선생만 쓰지는 않지요. 뭐 저기 안락 선생도 그런 말 쓰죠.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일단 오보 선생님 불러만 본다면 이렇습니다. 네, 넘겨보면 네 이렇게 마음의 근원, 천지의 근원인 태극에 관한 탐구는 마음을 가라앉힌 적용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요 앞에 하나만 돌려주시겠어요? 앞에 돌려주시면 적연 나와요. 네, 이 적연. 고요하죠. 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태극을 탐구할 수 있답니다.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 바쁘게 움직이고 바쁘게 돌아가는 삶 속에서는 태극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죠. 마음의 본연을 찾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의 본연을 찾아야 되고 마음의 본연을 찾을 때 내 존재가 무엇인지 향방을 정해줄 수 있게. 네. 그래서 넘길까요? 고요히 조용한 마음을 가라앉힌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가 한 번 말씀하지 않아요. 이렇게 주장하셔요. 그러면서 제가 3개만 뽑아왔는데 마음의 태극에 친정하고 여기는 한문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시니까 이렇게도 번역이 되죠. 신잠하여 마음을 태극에 담고 뭐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번역은 뭐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가만히 따지면 같은 해석이 돼요. 의미로. 네. 마음의 태극에 친정이 뭐예요? 가라앉히는 거잖아요. 가라앉히는 게 정이죠. 고요할 정이죠. 네. 그 고요하고 그래서 이 고요할 정이에요. 그 고요할 정에 가라앉힌다는 의미고 고요하고 침잠한다는 뜻도 있죠. 예. 그래서 침잠, 심태극이라고 표현하고 또 고요히 앉아, 점자, 심히 참태 마음을 태극에 담는. 그러니까 참고하고 경험한다. 그래서 마음을 태극의 뿌리로 마음으로 태극의 뿌리를 탐구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니까 바로 마음의 태극을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방법은 고요한 상태, 적용 상태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밤에 잠을 잘만 다음날 아침에 개운한 거예요. 조금 전에 1차 학생선생님 발표하시고 10분간 휴식이 있은 다음에 두 번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다 정점이지. 네. 식사 후에 때로는 커피 한 잔 해야지. 요것도 식사에 맞아서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한 정점이죠. 우리 가끔은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지금 시간에 가게 되면 식사를 못해요. 왜? 그네들이 하루 일정 동안 할 일을 잠깐 쉼으로써 정적 시간을 갖는 거죠. 근데 모군 선생님 정정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정정은 다 그렇게 표현되겠죠. 다음 넘기시면은 그래서 이제 그 천지의 근원인 태극과 고요할 적을 연결시킵니다. 고요할 적. 우리 유학에서 복희씨 이래로 지켜 전해 내려온 것이 바로 적일 따르니 나같이 불초한 사람이 이를 실시키지는 못한다. 태극은 적의 근본이니 한 번 동하고 한 번 움직이고 한 번 고요하여 만물의 조화가 무르익고 인심은 적의 버금이니 한 번 느끼고 한 번 반응함에 따라 온갖 선이 흘러 행하게 된다고 저관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오유자 자포이시 이래 소수의 상전자 여과 적입니다. 지우오불초 나같이 불초한 사람이 불초에서 불초가 아니라 나같은 사람이 이미 2800년 전에 인류의 시조인 복희씨 복희씨죠. 그러니까 어찌 감히 실추시킬 수 있겠는가.
수식이죠. 태극은 저게 근본이니 이제 태극을 본이라고 보신 게 저게 본이라고 게 모고 선생님 특징이에요. 모고 선생님만 네, 뭐 이런 거를 보면은 공부하는 사람은 안 빠져들 수가 없어요. 와 멋있다. 선생님 너무 멋있다. 뭐 선생님이야 그래요? 와 목은 멋있다 그러죠.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이렇게 있으니까 모고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사실 모고 선생님 후손인 여러분들 앞에 있으니까 경외스러워서 본래의 제 모습보다 조금 떨고 있어요. 제가 안 떠는 사람이에요. 네, 자 어찌됐건 태극은 저게 본이라고 말해요. 반면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일동일정이야. 일동일정을 표현해요. 태극일 땐 일동일정을 표현해요. 그것이 만물 화순원이나 인심은 적지 차해라. 태극의 차를 표현해요. 일감이력으로 표현하세요. 이건 관심 있게 보아야 돼요. 일감이력이 만물이 유행한다.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태극은 저게 근본이라는 얘기하고 일동일정 이거를 주자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동정 체극을 온전하게 채워나가는 성인이라고 해요. 그럼 체극을 이제 제 글에서도 보여줄 때 온전하게 채워난다는 그 표현이 뭐냐면 일동일정을 갈 때 가고 멈출 때 멈추는 거야. 동할 때 동하고 정할 때 정하는 거야. 이게 쉽지 않아요. 관계에 나오는 거. 주요 관계에 나오네요. 네, 그 일동일정이 만물 하수원이야. 근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동하고 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감응하셔야 돼요. 강사가 지금 알아고 있으면 들어주시고 있는 여러 선생님도 감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이 군자님은 거기까지 끄떡여 주세요. 응하고 계시는 거예요. 최고이시죠. 뭐. 네, 감. 네. 일감 이등이 만물 유행한다. 이 파트는 조금 이렇게 밑줄자 해서 암기해 주시는 거 좋은 거예요. 밑줄자. 네. 저가 암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음 볼까요? 네. 여기 태극은 적지 본이라는 이 말은 태극은 역에 나오잖아요. 이 역의 적을 모고 선생님의 특징이에요. 대학의 정정과 중용의 계구로 연결시켜서 일감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뭐예요? 고유와의 적 정정만 나오는 게 아니라 대학의 정정에 어떻게 바뀌었는가, 중용의 계구가 어떻게 바뀌어진가, 요거가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태극의 적과 인심의 본을 적으로 보는 모군의 생각은 대학 중용의 본령에 대한 이해로 연결됩니다. 나아가 그는 대학에서 말하는 정정과 중용에서 말하는 계구가 결국은 본연의 적인 태극, 버금가는 적인 인심을 확보하는 공부를 봄으로써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요. 네, 한번 요거 읽어볼까요? 대학의 형령이 정정에 있으니 이는 바로 적을 말함이 아니겠는가? 중용의 충용, 요점. 충유도 계구에 있으니 적을 말함이 아닌가? 계구는 경이요. 경 말씀하세요. 예, 경이요. 정정도 역시 경이다. 경이란 주의무적이다. 이미 주의가 많이 밝혀놓은 얘기예요. 주일은 지키는 바가 있는 것이고 무적은 옮겨가는 게 없어요. 지키는 게 있는 게 유학이에요. 무역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유학 아니에요. 그럼 불교로 흘러가요. 지키는 게 있어야 돼요. 지키는 게 있는 바가 있으면 말하고 무적은 옮겨감이 없음을 말하는데 지키는 바가 있고 옮겨감이 없는 것을 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적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적이 아니라 고요한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 뭘 할 건지 뭘 해야 되는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치평, 이건 뭐예요? 치구평천하는 정치의 밝은 효과이고 이런 것으로서 유학의 최고의 목표는 바로 치평이죠. 치구평천하다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목표로서 치평은 정사의 밝은 효과이고 위유, 천지의 만물육은 도덕의 큰 표현이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단어를 정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고 적이라는 단어를 가져온 거는 제가 그냥 두리뭉실한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하신 내용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지금 짧게 간략하게 PPT를 만든 것이니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려면 논문을 보시면 될 것이고 논문 내용의 활자가 좀 작아서 선생님
분장님들이 어떻게 보실지는 그렇지만 이렇게 학대를 시켜서라도 보시면 필요한 부분이 보일 거라고 아침입니다. 넘겨볼까요? 네, 다음에 이제 요거를 봐야 되겠는데, 자 여기서 잠깐 이제 대학이 뭔지 보겠습니다. 성리학자들이 학문체계 수립 과정에서 가장 공을 들이고 사실상 이제 아까 성리학이 성나라 때 시작해가지고 북송 때 시작해서 남송 중위에 집대성 됐단 말이에요. 요 사이에 엄청난 곡절이 있었죠. 그 유효 곡절 속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이 대학 중요학. 네. 그래서 대학의 모건도 이 중요하니까 관심을 가졌겠죠. 바로 이 대학 중용이 중요함을 아니까 모건 선생께서도 자제와 문인들에게 뜻을 세움이 있어서 대학이 최우선 먼저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반면에 중심으로 과제를 삼아야 한다고 강력히 추천했고 자신도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면서 대학의 종지는 바로 멈출 곳을 아는 것, 지지라는 거예요. 이 지지는 지어지선, 지선자리. 누구에게나 다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여자는, 결혼한 남자는 일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지선이 있을 것이고, 네, 한 나라의 인구는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지선이 있을 것이고, 네, 유학에서는 시국평천하 또 천주의 만물육이라는 지선이 있을 거예요. 이 지선자를 아는 것이 대학의 공부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멈출 곳을 아는 공부에서 가장 먼저 할 것이 정정이랍니다. 위에서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냥 고요한 거는 그냥 고요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잠시 후에 나오니까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승려가 로고 선생님이 그러나 요청하죠. 집에 머물다가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떠나지 마라. 그럼 가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하나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학, 필, 자정정사, 시학공부, 학공부를 표현해요. 네, 그러니까 초학자는 반드시 자정으로부터 공부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정정으로부터 공부해요. 정정. 그 정정, 초학자는 반드시 정정 공부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필자가 있으니까 이건 반드시잖아요. 우선은 이 우선을 썼어요. 예, 반면에 우리가 만권의 책을 읽어도 당신은 이제 만권당이 있었으니까 만권에 있는 책을 읽어 또한 어디 쓰랴 충효의 본래의 취지를 알고 그 실천에 통달하는 거, 이게 이제 명체다름이죠. 본래의 취지를 알고 그 실천에 통달하는 것이 따름이다. 대학의 마음을 쏟아 정정한 다음에 그 나머지를 추구해야 한다 그러시네요. 그래서 취지경을 제가 통천하가 모두 이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세요. 그래서 정정연후의 불기요. 정정한 다음에 남은 거를 보여야 된다. 정정이 우선이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기까지가 조금 어려운 듯한데 거의 다 왔어요. 중요한 건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눈 감으신 선생님들은 지금 정정하는 타임이니까 제가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한 10분만, 5분만 이렇게 조금만 시간을 더 주세요. 요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너무 어려워요. 좀 쉽게 풀이해줘요. 중용, 대학, 수학, 청취 얘기 이런 거 하면서 알 수가 있어야죠. 쉬운데. 네. 공부 안 했다는 친구가 지금 언제 그렇게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이 공부의 양과 비례한다는 걸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지 다음엔 아시게 될 거예요. 집에 가서 소리가 커야지 될 아니 근데 다른 분들은 다르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척하는 거예요. 예의상 감흥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관심이 있으시다면 여러 번 논문을 여러 번 보시면서 관심을 가지면은 이 부분을 통달할 수 있는데 한 번 이렇게 봐가지고 뭔 말이야, 아이고 이거는 제 글은 어디에 쓸 데가 없어요. 어디에 쓸 데가 없어요. 근데 정말 중요하고 저는 이 파트를 공부하면서 이번에 한 건 아니고 관심을 가졌던 이 파트에서 그걸 느꼈어요. 그만 생각해도 기본 점수도 안 나오게 생겼는데 그래서 숙제 안 드리고 점수 안 드릴 거예요. 숙제 안 드리고 점수 안 드릴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쉬었으니까 잠깐 정정 시간 가지는 거예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정 공부의 어려움을 넘기고, 이게 지금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어려워요. 그냥 넘길게. 다음에 앞으로 잠깐 넘기고 다시 올게요. 자, 여기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는요, 대학장부에 나오는 표현인데, 네, 모건 선생님이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를 밝혀야죠. 멈출 곳을 안 다음에 뜻이 정해지고, 뜻이 정해지면 다음에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진 다음에 처한 것이 편안해지며, 처한 것이 편안해진 다음 섬세하게 생각할 수 있고, 섬세하게 생각할 수 있은 다음에 시선에 멈출 수 있게 된다는 표현이 대학 장부 경 1장에 시작돼요. 그래서 지지 이후 유정, 정 이후 능정, 정 이후 능안, 안 이후 능력, 려 이후 능득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 방법은 정 다음에 정이고, 정 다음에 안이고, 안 다음에 려고, 여 다음에 득이에요. 근데 모고 선생은 이렇게 정 이렇게 표현했어요. 앞에 이 정자 정자가 아니라, 요게 특징이에요. 그렇게 표현 안 했어요, 모고 선생은요. 어떻게 했냐면 요걸 앞에 하시고 요게 안정정에 정을 쓰신 거예요. 예, 왜 그랬는가는 밝혀드릴 거고, 여기 보시면 내가 무엇 시집을 갈 것인지, 나라를 지킬 것인지 하고 정해지면은, 내가 이렇게 뜻이 정해지면 지선자를 알게 되면은, 그러면 뜻이 정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주의하는 부분이 있죠. 지켜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지켜야 할 부분을 가진 상태로 고요해져요. 고요해진 상태에 지키는 주의를 있는 거예요. 깔려가는 거예요. 그 주의를 깔려가는 상태에서 안정돼요. 아, 내가 이제 투표로 인해서 다수의 투표를 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었다. 내가 한 집안의 가장이 되었다. 한 집안의 어미가 되었다. 라고 정해져요. 그럼 편안해져요. 그 다음부터는요. 뭐 맞선거가 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편안한 상태에서 지키는 바가 있는 상태에서 온갖 많은 생각을 해낼 수가 있죠. 다양한 생각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걸 려라고 표현했어요. 그렇게 되면 다양한 생각은 뭐 하는 거야? 내가 지키는 바가 있는 거에서 다양한 생각을 하니까 결국 지선자리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나라를 제대로 정치할 수 있는 것이고, 집안의 일가를 제대로 끌어나갈 수 있는 것이고, 일가가 끌어지면 지선 만선이 100년, 1000년 넘어간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이 얻을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학에 나오는 거는 뭐라고 하냐면 안정정, 여기 정할정, 고요할정, 편안한 안, 생각하려, 얻을 득으로 이렇게 차례를 말합니다. 이걸 모르시지 않아요. 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스스로 그 시를 밝혀내기도 했어요. 근데 시간상 넘기고요. 아직 앞으로 와줄게요. 이러한 일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고 선생님에게도 굉장히 어려우셨나봐요. 이런 표현 곳곳에 참 많이 나옵니다. 정정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정 망치고, 마구 쌓이면 멈출 줄을 몰랐네. 구치부지지. 네, 지금 홀로 앉아서 생각을 잊은 곳에 지금 독자 망해쳐. 정정 공부가 두려움없이 어렵네. 정정 공부 각심난. 이 한가함 속에 세월을 아는 일 없으나 한증문고 무인시. 정정 공부 이루지 못한 게 한스럽구나. 정정 공부 한미성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정정 망치고, 정정 공부 각심난, 네, 정정 공부 한미성이라고 이러한 표현이 곳곳에 나와서 정정 공부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네, 이렇게 자주 표현을 하십니다. 정정 공부가 만만치 않음을 표현해 내세요. 네. 네, 그럼 이제 조금 넘겨볼게요. 네. 조금 전에 갔듯이, 대학 경일장에 갔듯이, 앞에 정할정에다가 뒤에 고요할정으로 공부 방법이 나왔는데, 모고 선생은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정정으로, 고요할정, 안정정으로 용어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용어가 바뀐 데는 까닭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정정이라는 표현, 고요할정, 안정이라는 표현은 주도니 주정을 공부법으로 본 것입니다. 예, 주도니는 주정을 얘기하거든요. 예, 주정을
네, 받아들인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정은 정성성, 정어의 정성소가 있잖아요. 정어의 정성소에 어떻게 본성을 안정시키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성론에서 바로 이 정자는 앞에 정은 주정이고 뒤에 정은 정성이에요. 그걸 줄여서 정정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주정의 정과 정성의 정을 가져와서 정정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강사가 지금 발표자가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 선생님 언어로 그대로 발표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어의 정성서에서 추구하는 본성을 어떻게 안정시키느냐 하는 문제. 이 두 점 때문에 두 점의 이유로 로봇 선생님은 용어를 바꾸셨습니다. 네, 넘겨보죠. 네, 이런 표현을 로봇 선생님만 썼으면 그게 가치가 있겠느냐? 200년 전에 주의중 정정기심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네, 태국 도서를 해석하면서 정정이라는 단어를 한번 쓰셔요. 네, 그래서 주의도 태국 도서의 성인정지와 주정에 근거하여 정정기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반면에 성인 보다는 어려워요. 넘겨요. 완전 그다음에 로봇도 넘기시고 자 정의 기본을 두는 이유는 본체가 확립된 다음에 작용이 행해져야 되기 때문에 모공의 정점에서 정은 공부 방법, 수양 공부 방법이고 뒤에 안정정의 정은 목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이상은 주일로 끌고 가는 게 있어야죠. 내가 지금 왜 무욕이 아무것도 욕심 없는데 아무것도 바라는 거 이게 아니라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 위치가 어디인지 하는 정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양의 그 주된 방법으로 조선조 다 끝나갑니다. 조선조 성리학자들은 오로지 경을 얘기만 해요. 한결같이 경을 얘기해요. 네, 그런데 그 선생님이 경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경 얘기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요정을 적극 포병해서 정정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십니다. 이것은 모건 선생님 특징이죠. 시대 상황과 맞아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숭불인 건 아니겠지만 모건 선생님도 그 불교적인 DNA를 가지고 계시고 반면에 또 이제 그 성리학의 새로운 공부도 깊이 하셨고 한 입장이 있을 때 비해서 그래서 사고가 확연히 그겁니다. 트여 있어요. 그런데 비해서 조선조 학자들은 어때요? 억불이잖아요. 억불이니까 억불해야 되니까 불과 비슷한 냄새가 나는 것도 안 썼어요. 중기동은 더 심하죠. 엄청 심하죠. 그게 사실은 편협적인 건데 그래도 그것이 옳은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다른 언어를 정정이라고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 두 분은 쓰던데요. 타균과 이수광은 정정이라는 말을 써요. 있으면 안 쓴 사람 아주 없는 게 아니라 쓰기도 합니다. 네, 넘겨볼게요. 네, 자 이제는 위육이라고 말한 위육을 보겠습니다. 위육은 천지위 만물육의 줄임말이에요. 위육이에요. 그런데 천지 만물육이라는 말은 어디 나오는 중용에 나와요. 그래서 모구 선생님께서는 대학을 방금 전에 대학의 강령인 정정을 중시한 것처럼 중용도 상당히 중시하고 연구합니다. 그래서 근데 일반적인 학자들은 대학과 중용의 머리장은 서로 프리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공통된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중용에 얘기하려면 대학을 알아야 되고 대학을 알면 중용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도라는 것은 잠깐 사이도 떠날 수 없다. 떠날 수 있다면 그것은 도가 아니다. 이런 까닭에 군자는 그 보지 못한 곳을 경계하고 삼가며 그 듣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경솔히 하지 않는다. 어두운 것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것이 없고 미세한 것보다 더 뚜렷한 것이 없다. 그래서 군자는 그 홀로를 있을 때 삼간다는 말이 중용장 1장에 나오죠. 도야자 불가 수육이야. 가리면 비도야. 시고로 군자 귀신의 비서 부도 공부로 비서 불문 막혀놓음이 고로 군자 신동냐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건 뭐예요? 떨어져야 떨어질 수 없어요. 떨어지면 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학은 어떻게 돼요? 지향하는 목표는 가져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향하는 건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주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유학자들의 특징이죠. 화면에 넘겨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자 그다음에 치평과 위육을 보시면은 이제 치평은 조금 전에 한번 언급했던 뭐예요? 네, 추구평천 나겠죠? 위육은 뭐라고 했어요? 천주의 만물육이라고 했잖아요. 그 치평은 대학의 최종 목표이고 위육은 중령에서 중화의 지극한 공유가 사는 경지이다. 같이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치평 얘기하면은 천주의가 떠오르고 천주의 얘기하면 거기 같이 따라다니는 것이 만물육이에요. 천주의만 얘기하고 올라간다 그럼 내려오는 게 있는 거죠. 문 닫는다 그럼 여는 게 있어야죠. 닫고 안 열린다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고 닫고가 있듯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있고 내려가는 게 있듯이 이제 천지위 하면 만물용 같이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천지위 만물용이 되면 정치는 제대로 되는 것이니까 치평도 같이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러한 언어가 바로 중용자 무일장의 수장이 나옵니다. 희노애락의 감정이 아직 발동하지 않은 것을 중이라 하고 발동하여 모두 상황에 준절한 것을 화라고 한다. 중은 큰 근본이고 화는 모든 경우에 통용되는 도이다. 중화에 이르면 천지는 제자리를 찾고 그 안에 만물은 모두 잘 육성된다라고 했어요. 자, 희노애락지 미발은 감정이 아직 발동하지 않을 때는 중이라고 그러고 발익의 중절은 위지 화라고 표현했어요. 중야자는 천하지 대본냐고 화야자는 천하지 달도야니 치중하면 천지유원 만물 유원이라는 얘기는 중역자고 1장에 나와요. 모고 선생님은 더 친절하게 표현하세요. 모고 선생은 더 멋지고 친절하게 표현하세요. 우리 모두 반할망. 넘겨볼까요? 자, 모곤의 문집에는 이 중화라는 치중화의 중화라는 얘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 38번 나와요. 그런데 중화의 뜻은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중화와 모곤선생이 말하는 중화, 그 중명의 중화에서 이것은 주목해 봐야 되죠. 모곤선생이 주목하는 중화는 천지가 제자리에 안정되고 만물이 그 생명을 완수하게 되는 직관 경지이고 이런 표현은 주경 전편에 아주 중요한 요점이죠. 간단명확한 중요한 요점으로 평가되는 중화입니다. 그래서 중화장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중화장 넘겨주세요. 다음은 이러한 중화장에서 말하는 중과 화의 의미, 중화의 의미가 모곤이 좀 다양하게 표현을 해요. 다양하게 표현해서 아까 조금 전에 34번 나왔던 것도 다양하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말해요. 백중설에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말해요.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아. 기후 보세요. 거울처럼 텅 비고 저울처럼 공평한 것이 바로 성의체로 이것을 이름 붙인다면 중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중이라 하고 감흥하여 마침내 통하는 것과 이것의 실례가 구름처럼 흐르고 물처럼 흐르는 것. 구름처럼 떠가고 물처럼 흘러가는 것이 바로 성의 용인이었어요. 바로 이 이름을 화라고 한다라고 해요. 적용부동 가미스통 주역의 말이 가져오셨어요. 반면에 이건 뭐예요? 감공 형통이라고 해요. 감공. 여러분 거울은요 비어야 보이잖아요. 빈 거예요. 우리가 이건 뭐예요? 우리가 정정하면 비어야지. 그래서 마음은 거울 같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일반인. 그래서 감공하면은 거울처럼 텅 비고. 그다음에 형평. 저울처럼 공평해야죠. 저울이 가운데 딱 중을 잡고 있어야죠. 공평한 이것이 바로 성의체로 중이다. 이름하여 중이다 라고 표현하시고 느끼고 한 번 감하고 한 번 응하는 것이 이 감의 수통이 마치 구름이 흘러가듯이 물이 흐르듯이 쓰임이 성의 쓰임이 그래서 이것을 이름하여 화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만큼은 모곤 선생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끼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조선조 성리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쉽게 해놓은 데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문학적인 표현도 가미되어 있어서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거기 모곤의 중과 화에 대한 이해를 모곤 선생의 그 천인무관 사상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즉 그거는 하늘과- 네, 괜찮으셔요. 근데 네. 하늘과 사람의 애간쪽과 간격이 네, 있었다. 네, 그거는 제 졸고에 아. 지극히 밝혀놓은 내용이고,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밝혀나가는 거고, 그래서 또 보시면 되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천인무과사상도 고고 선생 만약 혹시 천인 한 일이 아니잖아요. 네. 무관까지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손바닥 같은 건이잖아요. 그림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생각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얘기.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제대로 만날 때 어떻게 만났냐면은 중의체가 제대로 섬으로써 천지가 제자리를 잡고, 예, 그래서 이 중지체라고 해서 성지체를 중지체로 바꿨어요. 이것도 굉장히 포인트예요. 같은 말이에요. 성지체가 뭐예요? 이름만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중지체로 바꿨어요. 다시 말하면 성지체가 써주면 이거를 이름을 중지체로 바꾸셨어요. 그 사람이요. 그다음에 그러면 천지가 쓰고 화지용이 여기서 뭐였어요? 여기서는 성지용이었어. 이 성지용을 이름하여 화라고 했으니까 다시 여기다가 화지용이라고 바꾸셨어요. 화지용의 쓰임이 만물이 길러지는 것이다. 근데 이게 천지 중요한 거는 천지가 자리 잡고 만물이 길러지는 거 그치는 게 아니라 성인들이 참여해가지고 인륜을 펼쳐내는 것도 중요한 거죠. 도덕을 얘기하고 질서를 얘기하고 예의관계를 얘기하고, 네, 이런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인이 천지 화육에 참여하여 찬주한 오묘한 공명 덕분에 덕성이 높아지고 인륜이 펼쳐졌다. 하늘의 질서가 찬란하고 영롭게졌다라고 말씀하셔요. 고전을 안 볼 수가 없고 성인이 안 보는 걸 고전을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천지만 가지고는 아니라 천지의 인 삼재산에 천지 손수가 들어갔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네, 넘길게요. 네, 네. 여기에 이제 여러분 저는요 오늘 선생님들 이렇게 여기 군자님들 모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이 단어가 막 떠올라가지고요. 이 단어가 떠서 본지백세 진면. 네. 천지위를 모근 선생님이 하셨거든요. 모근에 천지위가 네. 그거를 준비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후손들이 이렇게 번창합니다. 네. 그런 걸 네. 계속 입으로 되뇌이게 되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감히 일가의 천지가 제자리 잡았다고 천지가 잘 잡았어 이렇게 말하면 어렵잖아요. 감히 왜냐면 잡았다 할지언정 겸손한 상으로. 근데 할지언정 감도일가 천지위 본손 지소는 100세토로 진면면. 100세가 뭐예요? 사실은 100세가 좀 넘었잖아요. 30년, 1세가 30년이니까 300년이 훨씬 넘은 지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0세토를 항상 모근 선생은 100세만 생각하셨는데 지금은 더 많죠. 그렇죠? 100세토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인지게 뭐 지금 지하에서 보고 계신다면 큰못 하실 거예요. 네. 네, 다음에 당견일가 천지위. 일가의 천지가 제자리 잡기만 한다면, 제자리 천지위 자리만 잡기만 한다면은 만세의 태평이 열릴 것을 어찌 의심하려. 하위 만세 대평이라고 말씀하셔요. 천지위 중요하지요. 근데 이것이 천지 중요한 게 한 집안도 역시 천지야. 천지가 하늘 이 큰 우주의 시각적인 거로 볼 때는 집안이 어떻게 천지야? 그런데 모근 선생은 한 집안도 천지라고 봤어요. 그래서 여기란 단어를 썼어요. 또 여기 썼어요. 한 집안도 역시 천지이니 그 위은 자리 잡고 길러지는 것은 나의 성실로 말미암아 유호선. 내가 잘해야 된다. 내가 잘할 때 이게 가능한 거지 남 탓해서는 안 된다. 예, 요 말로 천지를 해요. 여러 개 많습니다만 요것만 가져왔어요. 네, 다음은요. 자, 그런데 지금 천지위가 조금 전에 일가역 천지라고 했어요. 일가역 천지를 모고 선생님만 말한 게 아니에요. 200년 전 주위를 말했고 200년 뒤에 율곡도 말해요. 네, 200년 뒤쪽으로. 네, 저는 율곡도 조금 이따 보고 주위부터 먼저 보면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자와 답변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주저의료에 보이는데 만약 한 몸의 중화를 이룬다면 곧 한 몸에 가득 차고 한 집의 중화를 이룬다면 한 집에 가득 찬다. 만약에 천하의 중화가 이루어지면 곧 천하에 가득 찬다. 이런 위치. 어떠지?
내가 중화를 이루면은 천지 만물력 위육은 한 몸에 가득 차고 한 집에 중화를 이룬다면 천지 만물력 위육은 한 집에 가득 차. 그러니까 아까 하녀에게도 만시를 쓰는 거죠. 그러게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천하에 중화가 이루어지면 그 천하가 가득 찬다. 그러니까 임금이 제대로 천지유를 하면 나라가 발전하고 몬국이 오분이 편하게 살 수 있다. 이것이 유학 도학의 최종 목표니까. 네, 이런 이치가 있으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있으니 이런 이치가 있다. 마치 하루 붓기 복례하면 천하가 그 일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어떻게 혹자랑 뒤에 문답 중에서 어떻게 하루 집에서 급기하는데 그게 천하의 것을 인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우리 집에 이런 이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치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나부터 잘해. 나부터 잘해. 이미 알고 계셔. 여러분 군자님들 저뿐만 다 알고 있어요. 자, 넘기시면 다음에 여기 율곡 선생님이 하신 말 있어요. 율곡 선생님 아시죠? 율곡 선생님은 제사상에 소고기 안 올리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주고 몸 바쳤는데 마지막 죽어서까지도 우리가 제사 그 죽은 고기를 먹어야 되겠느냐, 제사에 올리지 마라 해서 안 올리잖아요. 네, 자 중화를 일으킴에 미치는 바가 많고 적음이 있으며 공효에 넓고 좁은 것이 있을 따름인데 그 공효가 한 가정에 머물면 곧 한 가정의 천지가 안정되고 만물이 생육하여 한 가정에서 명덕이 밝아질 것이다. 그래서 한 가정의 부자, 부부, 형제가 각각 그 분수를 바르게 하면 군군신신 부부 자가자의 내용이죠. 하면은 이것이 천지가 안정된 기상이며 자예와 효도, 부예와 공경, 부부간의 호흡이 각각 그 정을 다하면은 이것이 만물이 그 삶을 완수하는 기산이라고 천지미를 일가역 천지로 표현을 하십니다. 이제 제가 이 두 개를 가져온 거는 로건 선생 200년 전 주자 같은 사람은 성리학의 집대성자니까 또 율곡 선생은 우리 둘에 5,000원짜리 드리죠? 그런데 우리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분을 가져왔습니다. 넘기셔서요. 이렇게 해서 얼추 요약본을 마치셨습니다. 어려우셨을 것이고 강사의 태도도 마음에 안 드셨을 것이고 불편이 있으셨습니다만 군자님 나름대로의 덕성을 베푸셔서 이해해 줄 거라 믿고 마지막을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또 얘기하면 하나잖아요. 이제 더 얘기하면 또 하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할게요. 역, 대학, 중년, 세경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셨어요. 네, 이건 알아두면 좋겠어요. 적연, 하게 있는 그 태극 상태, 이것이 태극과 사람의 본마음도 우리가 우리 본마음에 본래의 마음, 그 선한 마음, 천명기성의 성자리 여기서 부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심의 근본이 되는 것을 보았고 정점이 지성경제, 아까 지지라고 했어요. 지성경제에 머무는 공부이며 머무는 공부가 지지자, 알지자, 그지지자 공부이며 개구와 중화가 중용에 나오는 개구와 또 치중화, 천지만물유엔 중화가 유학자의 이상인 위육을 얻는 중요한 요점임을 확신하셨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콩수라고 할 만큼의 많은 정보가 쏟아져 와요. 듣고 싶든 듣고 싶지 않든 오늘 같은 얘기도 안 듣고 싶은데 하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우리 로건 선생님 얘기니까 듣고 계셔 주시는 거잖아요. 네. 끝없이 밀려오는 자극적인 정보들, 현란한 영상과 그럴듯한 거짓말들에 우리들의 감각기관은 항상 피곤해요. 그리고 때로는 유혹에 쉽게 휩쓸려 들어가서 주체 상실이라고 하는 지극히 곤란한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선적으로 마음을 고요한 상태로 다듬어야 합니다. 이 고요한 상태 다듬을 때 모든 걸 다 버려가 아니에요. 가져갈 건 가져가야 되는 거야. 가져갈 건 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 고요함의 시간을 많이 마련하여서 마음이 치우치거나 흔들림이 없는 온전한 평양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주어진 상태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생각을 한 겁니다. 세속 다중에 쏠리지 않으면서 어긋나지 않고 때로는 어울려야죠. 그러나 때로는 어긋나지 않아야 되죠. 불륜과의 삶을 지향하는 것이 우리가 남은 삶을 잘 살아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네, 뒤에 잠깐 1초만 넘겨볼게요. 군도덕의 말을 했어요. 네, 요거 볼게요. 네, 군도덕의 말은 개인적으로 보시고요. 모곤이 자주 즐겨 사용한 정적의 수양 방법은 전표를 다 봤는데 거의 있는 건 이 부분이라 향을 피워놓고 여우르기. 모곤 선생님. 네, 그래서 우리는 고전에 대한 가치를 인식해야 될 거예요. 오랜 시간 그리고 넓은 공간 안에서 이런 표현이 다들 알고 계신 표현이지만 똑같은 발음이 없어서 제가 바꿔봤습니다. 오랜 시간 그리고 넓은 공간 안에서 여러 가지 도전을 이겨낸, 그래서 그 유효성이 검증된 양식들을 고전이라고 하죠. 네, 모군이 중시했던 고전을 통해서 중시했던 적연, 정정, 중화에 따른 위육은 바로 모곤 선생의 수양론은 정정이고 모곤 선생의 사회적 목표로서는 치중화예요. 중화로서, 중화의 방법으로서 위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발표 제목이 모곤 선생의 뭐예요? 위육과 정정과 위육 사상이라고 정식에 된 겁니다. 네. 사실은 중화 사상이라고 넣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긴 시간 언어를. 근데 너무 흔한 언어라서 나고 다 아는 언어라서 바꿨습니다. 시간적인 여유 있고 또 여러분 힘들어하는 게 있어서 뒤에 군도덕에는 이렇게만 보고 넘기겠습니다. 안 읽을게요. 넘겨만 이것만 하고 넘기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